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국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서정욱 변호사,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전격적으로 통일교 특검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과는 입장이 180도로 바뀐 건데 일단 여당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자는 취지라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통일교 특검을 하게 됐으니 이제 필리버스터 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통일교 특검을 논의하기 위해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에게 최대한 빨리 만날 것을 제안합니다. 오늘 오전에라도 만납시다. 그러면서 곧바로 송원석 원내대표에게 만남을 요청했죠. 잠시 뒤에 두 원내대표가 만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검법을 전격적으로 민주당이 수용한 이유가 궁금한데 불과 일주일 전 지난주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거든요. 그 얘기 듣고 그 이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청래 당대표는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주장은 절대 수용 불가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시대적 책무인 이 3대 특검을 물타기하여 내란 책임에서 벗어날 생각은 언감생심 꿈에도 꾸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본인 당사자들은 거의 철저하게 완벽하게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현재로는 여기에 특검에 동의할 만한 현 단계에서 그런 수준의 어떤 명백함이 떨어진다. 뒷부분에 보신 게 어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얘기인데 그러면 밤사이에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입장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됩니까? 형식적으로는 전격적이라고 보이긴 합니다만 예. 민주당 내부에서 이 사건이 시작됐을 때부터 이견이 존재했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전재수 의원이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 특검을 받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좀 당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었고 예. 또 한 측면에서는 진술만 믿고 바로 특검을 받는 것은 문제가 꽤 있다라고 제기했었고요. 예. 의견을 제시했던 측면 같은 경우는 1999년도 온로비 사건 때입니다. 예. 5월 달에 온로비 사건의 의혹이 있었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했어요. 그리고 8월 달에 와서 경찰이 실패한 로비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특검을 11월에 개시했는데요. 결론이 똑같았어요. 실패한 로비라고 결론을 내렸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하면 국민들이 객관성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실패한 로비라고 하더라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기간 동안 그 당시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계속 두드려 맞은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가 죄가 없으니까 특검을 예. 받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분명히 존재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결정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니 예. 민주당과 진보층 지지자들 같은 경우 상당 부분 특검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예. 존재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전격적으로 받아 안아서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밝혀서 신뢰를 얻는 것이 더 맞겠다라고 하는 예. 지도부의 판단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가 진행이 됐고 또 따지고 보면 한 열흘 정도 지난 겁니다. 꽤 오래 진행된 게 아니에요. 예. 저는 그래서 전격성이라기보다는 내부의 의견이 있었었고 그 의견들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이 예. 어제 저녁 밤사이에 벌어졌고 오늘 그것을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예. 특검을 받은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거 정청래 대표였나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초당 개정에서 두 가지 의견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병립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예, 예. 특검을 안 한다는 의견이 아주 그러니까 대다수. 초기에는 그랬습니다. 초기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유는 뭐냐면 진술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이걸 계속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특검이란 방법을 통해서 계속 싸움을 걸어올 거다. 정쟁화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바로 단호하게 그런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면적인 예.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내부에서 그렇지 않다. 특검을 빨리 받아서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푸는 게 맞다라고 하는 의견도 꽤 많았다. 예.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여론과 맞물리면서 당 지도부가 의견을 정확하게
입장을 좀 선회하면서 예. 결정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 여론이라는 것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갤럽에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 부분 좀 의아하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통일교 의혹 관련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뭐 응답자가 62% 과반을 넘었고 이 안에서 국민의힘 지지자가 있고 민주당 지지자가 있고 무당파가 있겠죠. 민주당 지지자들의 여론이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더 높았습니다. 7%포인트 정도 높았어요. 오차범위 바뀌니까 이거는 더 높은 겁니다. 이 부분이 저는 궁금한데 민주당 지지자들은 왜 당에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진보층의 민주당 지지자들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히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굳이 뭐 정치권 전반의 비리에 대해서 부패에 대해서 눈 감아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 민주당 인사이냐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특검을 처음에 반대했던 이유는 국가수사본부라고 하는 경찰력이 있고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는데 모든 걸 특검으로만 가버린다면 예. 앞으로 국민들이 국가기관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으면 어쩌지? 라는 측면에서 예. 저는 국가수사본부가 하기를 바랬고 저는 정청래 대표도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절대 수용 불가라고 한 것이지 정말로 수용할 의사가 없어서 또는 회피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다. 예. 또한 전재수 전 장관이 강력하게 뇌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정치자금 받은 게 없다는 거잖아요.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면서 본인도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자신감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가 착각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예. 정말 회피하는 줄 알고 특검을. 근데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을 신뢰하고자 했다는 것인데 만약에 전재수 전 장관이 정말 주장하는 것처럼 무혐의 처분을 해야 될 상황인데 예. 무혐의 처분하면 또 국가수사본부가 무혐의 할 상황도 아닌데 봐줬다. 정치적으로 얼마나 멀어가겠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아울러서 여러 가지 고민해 본 결과 예. 대통령실이나 당 지도부도 그냥 깔끔하게 지금 국민들이 원하니까 특검으로 그냥 가자. 예. 그렇다 할지라도 잘못한 건 없을 것이다. 다만 잘못한 게 나오면 또 처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마치 국민의힘이 민주당만의 문제인 것처럼 특검을 몰아붙이고 개혁신당과 같이 짬짬이를 하고 있잖아요. 예. 마치 민주당 범죄인 것처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정치권 전반의 문제이고 예. 또 통일교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자꾸 정교는 분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고 그게 오랜 기간에 펼쳐졌기 때문에 이번에 발본색원하는 것이 확실히 좋겠고 그 절차는 특검인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 야권에서는 이런 이유도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친명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 천하람 의원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통일교의 로비를 받았던 분들은 아무래도 대체로 좀 친문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전재수 전 장관도 이제 사실 그런 친문이고 처음부터. 그렇다 그러면 지금 친청 지도부나 아니면 조금 넓혀서 친명계에서 봤을 때도 아니 친문들을 보호해주자고 우리가 이런 정치적 부담을 질 이유가 있냐. 친문 보호하자고 왜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이 데미지를 입냐. 저는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이 민주당 안에서 저는 작동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통일교의 이른바 로비가 이뤄진 때가 문재인 정부 시절이기 때문에 지금 정권 친명 친청이라고 하는 그 주류들은 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낮다 이런 분석인데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견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아주 정치공학적인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우리 같이 정치 평론을 하는 정치 고관여자들은 이런 식의 분석을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잘 모르겠습니다. 대중들이 인식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 여론이 일단 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특히 더군다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서도 높은 특검 찬성률이 나왔는데 저는 지난주에 여러 차례 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특검에 대한 도입 필요성이 높다라는 의견이 60% 넘고 예. 65% 가까운 수치가 되면 민주당도 이거 피하기 어려울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조금 의외로 받아들였던 건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실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 특검이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옳은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다라고 답할 사람이 많을 줄 알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좀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외로 민주당 지지자들도 특검에 대한 찬성률이 높았던 것은 어쨌든
종교계로부터 불법적인 정치 자금이 정치권에 많이 만연해 있을 수 있다라는 네. 것에 대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해보면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또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본인들 소속 의원들은 청렴하다고 믿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분명히 더 많이 걸릴 것이다. 네. 이런 식의 판단을 한 건 아닌가라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김종욱 부원장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성형검도 수사라고 강조했거든요. 그게 영향을 미친 것 아닐까? 여론에 민주당 지지자들? 뭐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다라고 하는 내용, 핵심적인 내용들은 부정부패가 있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지 수사를 통해서 그걸 밝혀내야 된다는 거 하나하고 예. 또 하나는 통일교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권을 로비를 했다면 종교 집단이 불법적인 형태의 정치 자금들을 자기의 교리를 갖다가 전파 또는 투영시키기 위해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걸 포괄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은 아마도 특검이 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직접 특검을 하라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애들러 이런 측면들을 얘기했던 것 같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 지지층 또는 예. 진보층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는 전재수 전 장관의 보이는 모습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돈을 받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번 참에 정치권의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수수한 정치인뿐만 아니라 만약 있다면요. 예. 뿐만 아니라 통일교 같은 경우도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게 헌법위의 정교유착 의혹, 그다음에 불법 정치 자금의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다 포괄해서 특검을 하자라고 얘기한 건 이번 참에 소위 종교 집단 자체가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의 자금을 가지고 불법 행위를 하는 부분들을 엄단할 필요성, 예. 그리고 그런 지금까지 관행들을 수용해 왔던 부패한 정치인들을 좀 일거에 털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 같은 경우 해보자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예. 상당히 좀 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래서 뭐 이런 어떤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이 있다고 한다면 원칙대로 가서 정확한 사실을 밝혀내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 모두에게도 좋고, 또 잘못된 어떤 종교적 행태를 보이고 오는 종교 집단들을 우리 사회에서 일정하게 배제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예. 뭐 잘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왜 그러냐면 대통령실 분위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가 관계자별로 나왔냐면 대통령의 의지가 당의 입장선회를 이끌어냈다고 보는 게 맞다라는 분위기가 익히거든요. 수석 변호사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뭐 세 가지 원인으로 보는데요. 지금 전혀 거론 안 했는데 하나가 예. 제가 주장하는 거는요. 지금 민주당이 그 종합 특검을 하고 있거든요. 아 2차 특검, 예. 빌드업. 근데 예. 통일교 특검 안 하고 예. 종합 특검 또 하자면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종합 특검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이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 뭐 62%가 원하는 거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천하람 말한 이거는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일이니까 친문의 문제지 예. 친명은 크게 타격이 없다. 이런 이제 의도로 받아들였다. 이 세 가지로 저는 보는데, 예. 근데 이게 아마 큰 착각일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통일교 로비는요, 미래 권력을 상대로 로비합니다. 물론 이제 전재수 의원이나 친문도 있지만, 예. 그렇게 차기 권력은 누가 봐도 그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가 된다 했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7인의 멤버 임종성, 아 거기도 있을 거다. 그다음에 정진상, 예. 또 정동영, 이종석, 그다음에 강선우 이런 이제 그 미래 권력을 향한 엄청난 로비가 있었을 거예요. 예. 따라서 저는 이 특검 해보면요, 생각보다 달리 엄청난 파장이 일 거고, 예. 그런 게 그 이재명 정권을 강타할 수 있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상입니다, 서정 예. 변호사.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게 여야 원내대표가 좀 있으면 협상을 하게 됩니다. 받았으니까 또 얻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서정 변호사나 일각에서는 제2특검을 하기 위한 거 아니냐. 아까 영상에서도 이거 받았으니까 필리버스터 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뭘 받아올 거라고 보세요, 민주당에서? 저는 이제 종합특검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특검으로 강력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 내부에서 이 통일교 특검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대관계로 내란 종합특검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받고 주고받는 형식은 아닌 것 같고, 방금 뭐 정진상 실장이라든가 정동영 장관 등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전혀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통령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예. 또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신뢰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말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는 것이고요. 또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이렇게 특검으로서 통일교를 심판하자라고 하는 것들은 민주당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가 아니라 비판적 지지를 통해서 부패의 사슬은 확실히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그 부패 사슬을 끊어야지만이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가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때 얼마나 특검하자고 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김건희 특검, 뭐 여러 가지 특검들 하나도 안 했고 최혜병 특검까지도 거부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와서 한꺼번에 그냥 소나기처럼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건 그때그때 털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여야 정치권을 넘어서서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이제 문제는 특검의 속도인데 언제 출범하게 되느냐. 경찰은 이제 바빠졌어요. 이번 주 안에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경찰이 1차적으로 중간 조사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결과를 내놓고 특검법이 만약에 통과돼가지고 출범을 하게 된다면 공소시효도 문제가 있고요. 시기가 정광재 대변인이 보시기엔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안에 디테일을 놓고도 한참 힘겨루기가 있을 것 같아요. 힘겨루기는 예상된 문제죠. 예. 제가 생각하기엔 특검의 추천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특검의 대상, 그리고 그 범행과 관련한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만난다고 하는데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상당 겁니다. 그리고 결국 민주당이 특검 카드를 수용하기로 한 결정적 이유 가운데 하나는 특검을 추천하더라도 결국에는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게 되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갖고 있는 특검이 적어도 민주당에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 정당이 국민의힘에 더 엄격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특검 카드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데 공소시효와 관련한 문제가 있다면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관련 조항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뭐 특검이 탄생하기 전까지 공소시효는 중지한다. 이런 식의 방법들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한번 같이 고민해 볼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가장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 전재수 전 장관인데 오히려 여론조사에서는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전 전 장관의 영상부터 좀 보겠습니다. 조사를 받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수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강력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MBC에서 조사한 걸 보면 최근 조사는 아니긴 합니다. 2012월 13일에서 14일을 조사한 건데 박형준 현 시장하고 전재수 전 장관이 오차 범위 내에서 이거 박빙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사 결과 조금 뭐 한 좀 전 일이긴 하지만 전재수 장관의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세요? 뭐 일단 기본적 지지층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예. 기본적 지지층이 흔들리는 이유는 전재수 전 장관이 돈 받은 거 아니야?라고 하는 느낌이 있다고 한다면 지지를 유보할 측면들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예. 본인이 이 사건 얘기가 나오자마자 급거 귀국해서 장관직을 내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례가 없어요. 과거에 어떤 정치인들 같은 경우도 장관이 되고 나면 이런 의혹이 있으면 직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었는데 예. 장관직까지 내던지면서 결백을 주장한 측면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대학 후배여서 잘 아는데요. 부산에서 진짜 고생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3번 떨어지고 나서. 전재수 장관이요? 제 2년 후배입니다. 그래서 진짜 고생해서 저희 이제 본인이 4번째 만에 국회의원이 되면서 그 지역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되게 강하고요. 본인 얘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이 자리에 올라왔고 부산 시민들 자기 지역구에서 사랑을 받은 정치인인데 2천만 원 받아가지고 내 인생을 끊을 생각이 있었겠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지역민들 같은 경우 전재수 전 장관의 진정성을 믿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리고 여전히 그 최근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몇 개월 전부터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전재수 전 장관이 부산 지역에서 민주당
정치인 중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높았던 정치인 중에 하나의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지층들의 결집들은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본인이 보여왔던 태도가 예. 과거에 다른 어떤 부패에 연루된 어떤 정치인들과 다른 태도를 보여왔었기 때문에 예. 지지층이 견고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들 같은 경우 무슨 뭐 친명, 친정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에요. 저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외부의 시선으로 민주당이 갈라지길 바라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건데요. 아니 정범법으로 특검 받았잖아요. 예. 특검 다 잘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럼 특검 수사 똑바로 해라라고 하면 되는 건데 같은 정치인끼리 편 가르고 하는 것들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마저도 자기의 정치적 노림수로 활용하려고 하는 태도, 저는 저런 태도가 제가 볼 때는 부패가 잉태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조사가 제가 지금 막 덧셈을 해봤거든요.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초박빙 양상 부산시장이요. 0.5% 차이 높지 않나요? 포인트는 높다고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게 서정표 선생님. 국민의힘으로서 보기에는 호재라고 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장 선거가 변하지 않는 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아마 근데 그 전재수 의원에 대한 수사가요. 예. 제대로 이게 저는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무슨 말이냐면 이게 원래 4천만 원에 시계 2개였어요. 예. 까르띠에하고 이게 불가리 2개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경찰에 가면서 이게 2천만 원에 불가리 하나, 그럼 이게 2천만 원하고 시계 하나는 어디 갔을까요? 이게 저는 아주 업무가 있는 게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정치자금법 7년이죠. 예. 그다음에 뇌물은요 3천, 5천, 1억 그게 기준에 따라서 이게 형량이 달라지거든요. 따라서 이게 3천이 넘어야 15년이 돼요. 그러니까 2천만 원에 시계 안 하면 시계가 900만 원이다. 그러면 이게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 경찰을 누가 믿겠냐고. 김건희 여사 그거하고 비슷한 맥락 논리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뇌물에 한 게 준 사람은 다 5년이 아니까 7년인데 예. 받은 사람에게 3천, 5천, 1억인데 예. 근데 왜 갑자기 까르띠에 시계 어디 갔냐고요. 또 이게 2천만 원 어디 갔냐고요. 이불 속에 여론 조사를 하잖아요. 원래 4천에 시계 2개라고 계속 했잖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경찰이 수사하니까 믿을 수가 없고 아직까지 드러난 게 없으니까 아마 여론이 저럴 수 있는데 제대로 이게 특검이나 해가지고 진짜 이제 뭐 시계를 누가 어디서 구입했고 시계 명품이라는 건 어디 구입한 경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전재수 혐의가 나오고 또 이게 책을 500권을 1,000만 원치 사줬다 이런 것도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게 하나하나 증거가 나올수록 지지율은 급락할 겁니다. 예. 근데 서정훈 변호사님 말대로 하면요. 특검이 무혐의 처분하면요. 또 특검도 못 믿을 거예요. 음모론이 지속될 것 같은데 이렇기 때문에 경찰 국수본이 수사를 못하고 특검이 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까르띠에하고 불가리라고 처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묘하게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바뀌었더라고요. 까르띠에 또는 불가리인 것처럼 바뀌었어요. 그럼 뭐 4천만 원, 2천만 원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경찰이 이렇게 바꿀 수 있나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한학자 총재라든가 비서실장이라든가 윤영호 본부장 등에 대해서 다 수사가 됐기 때문에 예. 경찰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 내부에 이 사람들의 진술이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이 진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건 오래된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가 중요한 거거든요. 명품 시계를 샀으면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 돈으로 샀을 겁니다. 이걸 통일교에서 대신 지급해 줬기 때문에 통장 지급 내역이라든가 회계보고 자료가 있어요. 전재수 의원한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이 전달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치 뭐 그냥 흘러나오는 기사거리를 가지고 경찰이 뭐 봐주고 있다. 음모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게 국가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피해로 오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사건은 다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윤석열 정부 때는 왜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못 믿는다고 말씀하셨다가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 객관적인 수사 결과가 제가 나오면 보기에는 매번 바뀌어요. 이 상황이 따라서. 그러니까 믿으세요. 아니 얼마 전까지 시계 2개라고 분명히 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하나가 까르띠에가 없어졌으니 지켜보시죠. 예? 네, 지켜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돼요. 경찰도 이제 조만간 중간 조사 결과 내는다니까.